자, 149쪽까지 했는데 심화 내용 좀 보고 하겠습니다. 146쪽 등가속도 직선운동, 등가속도 직선운동. 근데 우리 그 자유낙하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야. 자유낙하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등가속도라는 거는 가속도가 일정하고 그러면 뭐 키지 않았나? 그렇구만. 예, 가속도가 일정하고 일직선으로 움직이거든요. 자유낙하가. 자유낙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속도가 변화되는 거죠. 등속이 아니라 등가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되는 거고, 뭐 자유낙하 할 때 가속도가 9.8이죠. 이제 9.8m/s 제곱이다 라고 하는 뜻은 1초가 지나면 책이 없어요? 잠깐만요. 자유낙하에서 어디야? 9.8m/s 제곱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1초가 지나면은 9.8m/s씩 증가를 하는 거, 속도가 가속도가 9.8m/s 제곱이다라는 거는 1초 후에 속력이 9.8m/s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증가. 1초마다 9.8m/s씩 증가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속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 속도. 이게 중요한 시기인데, 처음 속도에다가 AT가 뭐냐면 속도 변화량이 돼요. A가 가속도고, 가속도가 1초 동안 얼마가 증가했다 이런 거잖아.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증가한 양이 나오는 거죠. 증가한 양. 2초가 지나 그럼 19.6m/s가 증가했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다가 이 증가한 양을, 속도 변화량이죠. 속도 변화량을 더해주면, 그러면 이게 나중 속도가 되는 거지. 나중 속도. 너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엄청 심오한 식이 아니에요. 정의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 거죠. 뭐 흔히 보는 1차 함수 그래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V가 나중 속도. T가 이제 X축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T가 시간. 그러면 어떻게, 이게 기울기고, 그쵸? 이게 기울기고, 여기에 이제 Y절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되죠. Y절편에서부터 기울기 A를 갖고, 이제 이런 일직선상에 증가하는 함수가 나오죠. 근데 속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속도 곱하기 시간, 밑면의 넓이는 이동 거리를 뜻해요. 근데 속도라는 말을 쓸 때는 사실 변이라고 말해야 돼. 변이. 근데 일직선상에서의 움직임은 변이나 거리나 똑같긴 해. 직선상에서의 움직임은 그냥 거리로 말해도 돼요. 근데 변이라는 게 좀 다른 의미여가지고 그런 건데, 자, 그래서 봐봐. 요 면적을 구하는 식인데, 이 면적을 구해보면, 자, 그 면적이 이동 거리 변인데, 면적 여기 밑면의 넓이 요거는 뭐야? V0 곱하기 T죠. VT. 근데 요게 변화량이 얼마냐면, 요게 AT야, AT. 속도 변화량. V0 할 때 AT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T야, 높이가. 근데 여기가 T야, 여기 T.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AT.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 AT 제곱 나오죠?
그래서 변이에 관한 식이,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가 t 제곱이 되는 거예요. 예, 변이는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예, 요거는 이제 물리 원식 안에 써먹긴 하겠지만, 하여튼 넓이를 구하면은 이동 거리가 나온다, 이거를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자, 요거는 이제 요 식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요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사다리꼴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속도 시간 그래프이고요. 네.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얘가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잖아. 이게 가속도가 가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근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의미를 아셔야 돼. 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at는 속도 증가량, 이만큼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이 증가했다. at가 속도 증가량.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잘 봐,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원래 속도인데, 기울기가 속도거든요. 시간분의 변이, 기울기가 지금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시간분의 변이, 이게 속도야, 속도. 근데 이게 순간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예요. 자, 기울기가 요랬다가 기울기가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점점점 속도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증가하는 그런 애라는 거예요. 변이의 그 접점에서의 그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해. 속도가, 기울기가 점점 커지잖아.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지. 그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2차 함수 그래프가 당연히 나와요. 이게 뭐,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잖아요. 이게 t 제곱에 지금 s가 비례하잖아요. 비례한다기보다는 t 제곱에 비례하는 거 맞네. 그러면 이렇게 포물선 그래프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포물선 그래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인 물체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자유낙하는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은 거예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거예요. 자유낙하는. 근데 힘의 방향이 곧 사실 가속도 방향이랑 같은 거예요. 가속도 방향이랑 같은 거예요. 힘의 방향이.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지만, 이거는 지금 굴러가는데 점점 느려지는 걸 지금 나타내 주는 건데, 이게 마찰력이 있어서 그렇죠. 마찰력이 있잖아요. 그 공을 굴리면 계속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 이 경우에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죠.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마찰력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at라는 거를 그냥 원래는 더해주면 되는데 a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야. 사실은 원래는 a가 마이너스 값인데, 지금은 요렇게 하고 요 크기를 a라고 하고 방향을 반대라고 했으니까 그냥 빼주는 거죠. 요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요 그림 상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식에서 a가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니까. 방향이 반대여서 원래 식에서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책에 있는 대로. 그럼 a의 부호가 마이너스여 가지고요, 속도가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들지. 이렇게. 그쵸? 근데 나중에 요렇게 되면은 정지를 한 거야. 요거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뒤로 가는 거야. 뒤로. 요거 마이너스가,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럼 뒤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도 앞으로는 가고 있는 거야. 앞으로 가다가 정지했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지. 이건 이렇게 가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마찰력이 아니라 뭐 여기에서 뭐 바람을 불어준다던가 뭐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렇게 가다가 바람을 반대 방향에서 계속 불어줘. 그러면 정지했다가 잠깐 정지했다가 이렇게 가죠. 자, 그리고 요거 기울기는 사실은 이제 똑같이 풀어요, 사실은. 근데 a가 마이너스 값인 거야, 원래.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으로 풀면 되는데, a가 마이너스 값인 거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값인 거예요. a가 마이너스 값. 가속도가 이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변이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기울기가 요랬다가 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작아지죠? 속도가. 그러다가 맨 정지했을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기울기가 0이잖아 이게. 그리고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마이너스 값 되는 겁니다. 예제는 이건 풀었나요? 풀었죠 예제는. 예전 푼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요거 그래프 해석을 잘 해야지 운동에 대한 해석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0쪽 하겠습니다. 충돌과 안전, 충돌과 안전, 관성과 관성 법칙. 자, 일단은 빠르게 달려가다가 정지하려고 하면 원래 움직이고 있던 애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죠. 운동관성 있죠. 운동관성. 운동관성이라고 있습니다. 정지하고 있던 애는 계속 정지하고 있으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성질이 없으면은 뭐 난장판이죠. 정지하고 있는 애가 정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면 난장판이죠. 이 세상이. 당연히 이렇게 질서가 있는 겁니다. 정지하고 있는 애는 정지할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다른 세상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속한 우주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출발해. 그러면 뒤로 사람들이 이렇게 출발 이렇게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손잡이도 뒤로. 뭐 이 아저씨도 조금 이제 버스 운전사 아저씨도 뒤로 이렇게 느낄 거야 그거를. 그 다음에 이거 먼지 털 때는 이 먼지가 붙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탕 털어. 그러면은 먼지는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뭐 이불이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털리는 거죠. 이거 탁 치면 이거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 뚝 떨어집니다. 빠르게 치면. 자, 이런 건 정지관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운동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운동관성이 있다. 한참 가고 있다가 끽 서요. 그럼 나는 가고 있었잖아. 다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쏠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망치질 하다 보면은, 요즘 망치는 또 그렇지도 않긴 하던데, 이거를 이렇게 망치질을 하다 보면은 이게 빠지려고 해요. 이게 빠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원심력 때문에. 그것도 사실 관성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 자루에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때려야 될 것 같은데 목수 아저씨들이 이 손잡이를 잡고 얘네 전체를 나뭇바닥을 꽝꽝 쳐요.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망치질 하는 애가 없어가지고 잘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얘가 내려오다가 얘가 멈췄지. 내려오다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오다 멈추니까 얘는 멈췄는데 얘는 계속 가니까 얘가 이렇게 박혀요. 이렇게 박히고 여기에다가 못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쐐기처럼 박아 놓으면 이제 고정이 되는데, 아무튼 망치가 헐거울 때 자루 부분을 바닥에 부딪히면 망치 머리 부분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루에 꽉 끼게 된다. 이해 가시죠? 이런 현상이 있고,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나는 계속 가고 있었는데 돌불에 걸렸어. 그럼 이거 운동관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게 관성의 크기가 질량이 클수록 큰 거예요. 기차 질량이 자동차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얘가 금방 빨라질 수가 없어요. 움직이고 정지하고 있었으면 왜냐면 정지관성이 크니까. 서서히 속력이 증가하고, 운동하고 있는 기차는 갑자기 못 써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사람이 있는데 그냥 다 치고 지나가. 못 써. 뭐 자동차 지나가다가 기차가 빵 하고 오는데 자동차 지나가다 못 써요. 그냥 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기차는 자동차에 비해 거리 멈추기가 어렵다. 왜냐면 운동관성이 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성이 작용하는 세계에 살기 때문에
자동차 몰고 가다가 끽 서. 그러면 관성 때문에 이 사람 앞에 유리에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사망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안전벨트를 꼭 껴야 이제 차야 된다라는 거죠. 관성 법칙 때문에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안전띠를 차야 된다. 이해가시죠? 자, 뉴턴 운동 법칙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관성 법칙 1법칙입니다. 방금 다 얘기했고, 가속도 법칙은 저번에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가속도 법칙은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합니다. 가속도가. 근데 이거를 m을 여기다 곱해놓으면 힘은 ma, 이런 공식이 하나 나와요. F는 ma. 이거 엄청 중요한 공식인데,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근데 이런 알짜 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알짜 힘이냐면 여러가지 힘이 다 동시에 작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합력을 의미합니다. 알짜 힘은. 물체 질량이 같을 때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가속도가 커서 물체의 속력이 많이 변한다. 그러니까 질량 같을 때 힘이 커지면 가속도 커지죠. 그렇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같을 때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작아서 물체 속력이 적게 변한다. 반비례 관계죠. 질량과 가속도 반비례 관계. 그 다음에 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얘가 이걸 밀어. 그럼 작용이야.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플레이트가, 이 판이, 벽이 이 사람을 밀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반작용이 없어. 그럼 뭐 안 가요. 이 사람 밀었는데 반작용이 없어.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당연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 작용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을 쏴줘. 그러면 얘가 물을 밀잖아. 뭐라 그럴까요? 이게 물을 밀잖아요. 제트스키라고 해야 되나요? 플라이보드네. 그러면은 물이 얘를 미는 거야. 물이. 얘가 물을 밀면 물이 얘를 미는 거야.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은 주어 목적어만 바꾸면 돼요. A가 B를 밀면 B가 A를 미는 거예요. 노가 물을 밀어. 노가 물을 밀어요. 밀면 물이 노를 미는 거야. 그래서 반작용으로 가는 거죠. 항상 작용 반작용이 있다. 자, 키포인트. 관성이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고,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 크고요. 관성 법칙. 관성 법칙은 알짜임이 0이면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알짜임이 0이면 운동하던 물체는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유지하는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게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관성 법칙이다. 관성이 뭔지 알아봤고, 자, 운동량과 충격량. 관성만 조금 먼저 보고 할까요? 자, 좀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배운 거에서 1번에서 3번까지만 해보시고요.
있죠. 자,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고,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 자, 어떤 성질에 의한 현상이다.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뭐 정지관성이라는 뭐 말을 뭐 뉴턴이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거는 이제 정지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가 있고요. 급정거하는 거는 이제 움직이다 급정거하는 거잖아. 그럼 나 써야겠지. 운동 상태, 운동하고 있던 상태니까, 움직이고 있던 상태니까. 갑자기 출발하는 거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죠. 걸어가다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다가. 이거 망치가 헐거워진 거, 이거는 운동관성입니다. 그 다음에 관성 때문에 그렇죠. 운동관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띠를 매면 관성 때문이라고 할게요. 관성 때문에 급정 것이 뭐 사람이 앞으로 뭐 이동해 부딪힐 수 있다. 칠 수 있어서 있어서 안전띠로 뭐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되나? 안전띠로 뭐 예방한다, 이렇게 쓸까요?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관성 때문에 사람이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거까지는 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량이 나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나와요. 요거를 이제 고1 과정에서 이제 처음 배우는 거죠. 총알은 가볍지만 빨리 날아와서 철판을 뚫기도 한다. 무거운 볼링공은 천천히 구르더라도 많은 볼링핀을 넘어뜨린다. 속력이나 질량이 큰 물체가 충돌하면 물체가 받는 충격도 커진다. 운동량과 충격량은 이러한 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물리량이다. 자, 일단 운동량의 정의가 있습니다. 운동량은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이걸 운동량이라고 해요.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거예요. 운동량을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거예요. 이거는 알고 보면 하여튼 계산하려고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운동량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을 거야.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운동량이라고 하자, 이렇게.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운동량이라고 하자.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운동량이라고 하자. 근데 속력이 아니라 속도죠. 속도는 여기서 어려워지는데,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속력은 방향이 없어요, 사실. 방향이 없는데 속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도 방향이 있어요. 속도 방향 때문에 운동량도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량에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 있고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 있는데, 이건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질량은 방향이 없어요. 질량은 뭐 남쪽으로 1kg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속도는 뭐 남쪽으로 1m/s로 움직이는 애랑 뭐 북쪽으로 1m/s로 움직이는 애랑 달라요. 이게 결과가 다르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야 됩니다. 운동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하는 거예요. 딴짓하지 마시고 질량 곱하기 속도 하는 겁니다. 운동량이 얼마야? 이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됩니다. 테니스 공의 운동량 얼마니?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돼요. 이거조차 안 외우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을 어떻게 구할지 모르면 못하는 거지. 운동량 구해라 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돼.
딴 걸 하지 마시고 그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하는 거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 근데 단위는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해야 되고 속도는 미터 퍼 세크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람으로 써져 있고 뭐 이러면 고쳐야 됩니다. 킬로그램으로. 그래서 지금 테니스의 운동량이 2.4 kg 미터 퍼 세크야.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럭비공의 운동량 구해라. 그럼 럭비공의 질량 곱하기 속도 하는 거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 하는 겁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 하는 거예요. 똑같네 이게 둘이 운동량이 똑같네요. 그 운동량이 똑같은 거예요. 별게 아니라 운동량이 어찌됐건 똑같은 거야 지금. 질량 곱하기 속도값이 똑같은 겁니다. 운동량 구해라 라고 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해. 그걸 해야지 운동량 구해지는 거야.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과 같다. 방향 중요한데 일단은 이렇게 운동량 구해라 하면 뭐해?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해라. 그 다음에 충격량. 충격량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충격량.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의 정도는 뭐 등치 큰 애가 와가지고 꽝 부딪힐 때가 충격이 더 커요. 등치 작은 애가 와가지고 꽝 부딪힐 때보다 등치 큰 애가 와서 부딪힐 때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힘이라고 나타내야 되는데 아무튼 힘이 클수록 충격량 커요. 당연히 그렇죠. 힘이 클수록. 근데 이 작용하는 시간이 클수록 충격량 커요. 뭐 이렇게 잽 같은 거 날리잖아 권투 선수들이. 그 잽을 날릴 때 잠깐 맞아요. 잠깐. 그럼 별로 충격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잽을 이제 잠깐 맞을 때. 근데 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쭉 뻗어요 주먹을. 이렇게 하면 맞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충격이 더 커요. 맞는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이 더 큽니다. 그 충격량은 힘에 비례하고 힘이 작용하는 시간에 비례하는 거야. 근데 힘은 뉴턴 단위를 쓸 거고 시간은 초 단위를 쓸 거야. 그래서 충격량은 뉴턴 세크 단위를 씁니다. 뉴턴 세크 단위를 써요. 그래서 충격량은 이거 약자죠. 충격량에 뭐 임팩트 뭐 이런 거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델타 T로 써도 되죠. 이게 그 시간의 뭐 동안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델타 T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F 곱하기 T로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격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 힘 곱하기 시간을 하는 거야. 충격량을 구해라 근데 뭐 모르고 있으면 안 되고, 아 충격량 구하려면 힘 곱하기 시간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거조차 모르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조차 모르더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외우질 않으니. 자,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은 10N의 힘을 2초 동안 가했대. 그러면 힘 곱하기 시간 20N 세크 이렇게 충격량 구하는 거예요. 1초 동안 20N의 힘을 가했대. B가 받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2N 세크 1초니까 20N 세크 이렇게 구하는 거지. 쉽잖아. 쉽잖아요. 정의를 외워야지 쉽지. 곱하기는 뭐 쉽잖아요. 자, 그 다음에 충격량도 방향이 있다. 힘의 방향이 있어서 그래요. 힘의 방향. 힘이 이쪽 방향이지 지금. 힘의 방향. 힘이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충격량도 방향이 있는 거예요. 힘의 방향과 같다. 힘의 방향과 같다. 힘의 방향과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델타라고 하는 문자를 쓸 때가 있는데 이거는 뭐 변화량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리스 문자이고, 뭐 시간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 속력 변화량, 뭐 속도 변화량,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속력과 속도 차이. 속력은 방향이 없지만 속도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방향을 포함하는 물리량이다. 자, 두 개를 따로따로 배웠는데 사실 두 개가 엄청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물리량입니다. 다 뭐 하는데 써먹으려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만 보고 가면 요 단위가 뉴턴 세크잖아, 뉴턴 세크. 근데 요거를 이제 단위를 좀 바꿔볼게요. 원래 1 뉴턴이 F는 MA잖아요, F는 MA. 그러니까 1 뉴턴이 봐봐요, M이 킬로그램이야, 단위가. A가 뭐냐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가속도 단위. 그러니까 1 뉴턴이 1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단위야, 이게. 근데 거기에 세크를 또 곱한 거예요. 이렇게 세크를 곱해. 그럼 봐봐요, 이렇게 이게 다 세크가 이렇게 하나씩 약분되면서 뉴턴 세크의 단위는 사실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단위랑 똑같은 거예요. 뉴턴 세크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어디서 봤냐면 얘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예요. 얘가 운동량이, 그쵸? 운동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지.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로 쓰는데 알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얘랑. 이 둘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운동량과 충격량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는 거죠.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야구방망이로 야구공을 치면 야구공의 속도가 변하므로 운동량 또한 변한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얘가 야구공이 날라오고 있었어요. 뭐 얼마로 날라올까? 처음에 한 100m, 100km per sec 아우겠죠. 뭐 킬로미터 per hour. 고치긴 해야겠지만 야구공 질량 있겠죠. 얼마지? 뭐 몇 그램 될까요 이게? 500g? 모르겠다. 0.5kg 뭐 요런 운동량을 가지고 오다가 배트로 쳤어요. 그럼 얘가 일로 오다가 일로 날아가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량이 변한 거지. 일로 가다 속력도 변하고 속도도 변하고 방향도 바뀌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운동량 변했죠, 그쵸? 운동량 변했죠. 일로 가던 애가 이렇게 운동량이 변한다. 근데 얘가 왜 운동량이 변하냐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운동량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걸 가하면 운동량이 변하는 거예요.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하는 거예요.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는데, 어떤 물체에 가한 충격량은 운동량을 변화를 시킵니다.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근데 변화량이라는 거는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는 거예요.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는 겁니다. 변화량은.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과 변화량과 같다. 근데 운동량은 뭐 어떻게 써? 질량 곱하기 뭐지? 속도야.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변화되는 건 아니니까 m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나중 속도가 이렇게 2, 1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다시 얘가 있잖아요. 원래 움직이고 있었어요. mv1의 운동량을 가지고, 이거 운동량이지. 운동량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F의 힘으로 t초만큼을 잡아당긴 거야. 그럼 얘 속도가 어떻게 됐겠어? 얘 속도가 잡아당겼으니까 빨라졌겠죠?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만큼이었는데 이렇게 빨라졌죠?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운동량이 요만큼 있었는데 이 같은 방향으로 F 델타 T만큼을 얘가 더해준 거야. 같은 방향으로. 그랬더니 나중 운동량이 이게 증가한 거죠. 나중 운동량이 이만큼 증가한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넘겨서 빼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요. 요 식을 쓰는 거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요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 문장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식을 써주시면 돼요. 뭐 문제를 풀어야 되면 등식이 하나 나와야 돼. 이런 등식이 나와야 돼. 뭐뭐는 뭐뭐랑 같다. 그래야지 뭘 풀어요. 자, 단위에 대한 설명 여기 있네. 단위에 대한 설명.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인데 뉴턴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건 왜 그러냐면 F는 MA잖아. F는 MA. F는 MA니까 M이 킬로그램이고 A가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거를 뉴턴에다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에다가 세크를 곱하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돼서 운동량의 단위랑 충격량의 단위는 같다. 이거를 이제 요 공식이 나오는 거를 다른 방식으로 푼 거야. 자, F는 MA인데 잘 봐요. F는 MA인데 A가 가속도죠. 가속도가 원래 뭐냐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게 가속도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럼 잘 봐요. 요거는 건너뛰고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델타 t분의 요렇게 곱해 놓을게요. mv2 빼기 mv1. 근데 델타 t를 양변에 곱하면 f 델타 t는 mv2 빼기 mv1. 그 식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법칙 이 법칙을 이용하면 또 나와요. 근데 이거를 뭐로 정의를 한 거냐? 얘를 우리가 충격량으로 정의를 한 거고 MV 얘를 뭐야? 운동량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뉴턴의 그 3법칙으로 보는 충격량과 운동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충돌하는 시간은 당연히 같아요. 얘는 뭐 3초 충돌할 때 2초 충돌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쵸? 충돌하는 시간 같습니다. 근데 뉴턴 운동 3법칙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힘의 크기 어떻다라고 했어요? 힘의 크기? 똑같아요. 힘의 크기. 근데 방향만 다르죠. 그러니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똑같고 방향이 달라.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이랑 B가 받은 충격량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힘이 같고 크기가 같고 시간 똑같으니까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니까. 근데 뭐야? 방향만 반대야. 이게 충돌할 때 충격량은 같고 서로 방향만 반대인 그런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직도 잘 모를 수 있지만, 자, 그래도 자꾸 하면 알게 됩니다. 자, 힘 시간 그래프를 그려봤어. 힘 시간 그래프다. 여기 속력이 아닙니다. 속도 아닙니다. 힘입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거는 F의 힘을 t초 동안에 꾸준히 받았다 이 소리지. 이 밑면의 넓이가 뭘 뜻하냐? 넓이 구하려면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FT잖아요. FT가 뭔데 이게? 충격량.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뭐야? 충격량.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충격량이야.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충격량. 자, 근데 이렇게 꾸준히 힘을 똑같이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땅 부딪히거나 이럴 때는 요런 식으로 받아요. 사실 처음에 힘이 적다가 요런 식으로 힘을 받아요. 꽝 부딪힐 때. 근데 그렇게 해도 밑면의 넓이는 뭐야? 충격량. 넓이를 구하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뭐 적분을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밑면의 넓이는 충격량. 자, 그거를 이제 종합을 할 겁니다. 종합을 할 건데 공식좀 좀 외우고 갑시다. 자, 4번부터 아니네, 어렵네 다. 4번부터 6번까지만 4번부터 6번까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물체 힘이 작용할 때 작용한 힘과 시간의 곱을 뭐라고 하자고? 충격량.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을 받으면 그 크기만큼 운동량이 변한다는 거. 운동량. 이 문장은 이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크기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씁니다.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 구하라고 하면 뭐 하라고요? 질량 곱하기 속도 하라고. 이걸 해. 그쵸?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거. 이거는 어렵네. 이게 비교만 하는 거군요. 0.5 어렵네. 쉬운 게 아니었네. 미안해요. 이게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어렵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시간은 3600초죠. 1시간이 3600초야. 그쵸? 36km는 공이 3개가 붙어서 미터로 바뀌죠. 이걸 해야 됩니다. 먼저 이게 그래서 얼마니 10m/s를 말하는 거네. 요거는
400kg/ms가 운동량이네요. 운동량. 예. 무작정 하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이게 0.7이잖아요. 0.7. 그럼 이건 70이지. 운동량이 70입니다. 요것도 바꿔야죠. 3600초 동안에 180에다가 03개 더 붙여야 돼요. 그럼 이거는 얼마야? 5네요. 50이네. 50 맞는 것 같은데 3600에 50m/s. 근데 얘가 0.5kg이죠. 그럼 얘는 25kg/m/s. 50m/s 맞지? 맞는 것 같아요. 5배니까 맞아요. 그쵸? 요거 5배니까. 자, 그렇게 해야 되고, 부등호로 운동량 크기 제일 큰 거는 나네요. 예, 나다가라. 예, 나다가라 맞네. 나다가라. 자, 요거 이제 연습 좀 하셔야 되고요. 예,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충격량은 어떻게 해야 돼? 힘 곱하기 시간. 힘 곱하기 시간. 이건 그래도 하면 되네. 6, 3, 18, 180Nm/s. 3, 3, 5, 15, 150에 180이네. 180Nm/s.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초를 거쳐야 되죠? 60을 곱해야죠? 그러면은 12 맞나요? 180Nm/s네. 다 같네. 이거는 A, B, C가 충격량이 같다. 180Nm/s. 부는 초로 또 고치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일단 충격량과 운동량의 정의는 아시고 식도 아셔야 되고, 근데 이제 충격량하고 운동량하고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제목이 지금 충격량과 안전이라고 써져 있는데, 자, 충격량하고 운동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봐봐. 얘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접시를. 그러면 이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 하다가 요 바닥에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력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얘네 이제 처음 운동량이 MV만큼이 이게 처음 운동량이야. 이게 뭐 V1이라고 합시다. 처음 운동량이야. 근데 부딪히고 난 다음에 깨져서 어찌됐건 뭐 깨지건 안 깨지건 정지했겠죠?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얼마지? 나중 속도는 0이다.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0이야. 나중 운동량 0이에요. 정지했으니까. 나중 운동량 0이에요. 처음 운동량은 얘고. 그럼 잘 들어라.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 둘 똑같아.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 이거 이해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거. V의 속도로 부딪히기 바로 직전이고, 부딪힌 다음에 어찌됐건 둘 다 정지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충격량은 뭐라고 했냐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쵸? 그러면 충격량도 같은 거죠, 둘이. 근데 카펫하고 마룻바닥의 차이가 뭐냐면, 마룻바닥은 딱딱해가지고, 잘 봐, 부딪히는 이 시간 간격이 되게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부딪힌 거예요.
근데 얘는 조금 푹신푹신 하잖아, 카펫은. 그래서 부딪힐 때 시간이 늘어나, 이렇게 시간이. 뭐 얘는 0.001초, 뭐 얘는 0.1초,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면, 자,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뭐라고 했어요? 이 넓이가 충격량이라고 했잖아. 근데 충격량 같잖아. 그러니까 S1이랑 S2는 지금 같아, 넓이는. 근데 넓이는 같은데 카펫에 부딪힐 때 시간이 늘어나니까 요 F 있지, F. 힘. 받는 힘이 마룻바닥보다 더 적게 받는 거예요. 마룻바닥은 면적은 똑같은데 시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받는 힘이 늘어나. 받는 힘이 늘어나. 얘는 받는 힘이 작아. 그러니까 힘을 작게 받으니까 카펫에 부딪힐 때는 접시가 안 깨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알 것 같나? 자, 다시. 이게 움직임이 v 속도로 부딪혀서 정지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 둘이. 근데 그건 충격량이랑 운동량 변화량은 같은 거야. 근데 충격량식이 어떻게 돼? F 곱하기 T잖아요? 델타 T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요 값이 일정한 값이라는 건데, 델타 T가 늘어나면 F는 줄어들어서 힘을 적게 받으니까 안 깨진다고. 카펫에 부딪힐 때 시간이 늘어나고 힘을 적게 받아서 안 깨진다고. 자, 두 접시가 받은 충격량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충격량은 같다. 그러면 밑면의 넓이도 같다. 요 밑면의 넓이도 같다. 아랫부분의 넓이 같다. 근데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딱딱한 마룻바닥에 충돌하는 시간은 짧고 푹신한 카펫에 충돌하는 시간은 길다. 시간이 길다, 얘가. 시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접시가 받는 평균 힘은 시간이 긴 애는 힘이 적게 받는 거예요. 힘을 적게 받는 거예요. 이걸 자꾸 책을 읽으시면 압니다. 두세 번 읽으시면. 접시가 받는 힘은 시간이 긴 애가 힘이 작은 거예요. 왜냐면 두 개 곱한 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힘을 적게 받는다. 접시가 충돌하는 동안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마룻바닥이 더 크고, 그 마룻바닥은 힘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돼? 깨진 거죠. 깨진 거고요. 카펫은 힘을 적게 받아서 안 깨진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 응? 그래서 뭔가 내가 힘을 적게 받아가지고 뭐 좀 안 깨지거나 안 아프거나 이렇게 하려면 시간을 늘리는 거야. 시간을 늘리면 힘이 적어져서 충격량이 아니라 충격력이 작아지는 거야. 충격력이 작아지는 거야. 충격량은 똑같아요. 충격량은 똑같은데 힘을 적게 받아서 안전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운동량이란 질량 곱하기 속도고, 충격량은 충격받는 정도인데 힘 곱하기 시간이고요. 충격량과 운동량하고 관계.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면의 넓이는 충격량의 크기를 의미한다. 아랫부분의 넓이는 충격량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봐봐요. 충격량과 안전. 이거 벤츠 같은데? 자동차? 벤츠 같은데?
벤츠가 지금 부서졌네요. 예. 근데 이 범퍼라는 게 있어서 이게 부딪힐 때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그나마 요 조금 부서진 거야. 그나마 조금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범퍼가 잘 부서지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써있네. 그러니까 범퍼는 잘 부서져도 이 차체는 좀 덜 부서지는 거야. 이거는 차체도 마지막 부서졌네. 그러니까 범퍼는 부서져도 돼요. 범퍼는 좀 빈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물론 범퍼도 뭐 범퍼 가려면은 몇십만원 해야겠지만, 자, 아무튼 시간을 길게 하여 뭐야? 자동차가 받는 평균 힘을 줄여가지고 사고를 좀 피해를 줄이는 거죠. 에어백도 이 사람이 멈추는데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이 딱딱한 뭐 핸들에 부딪히면 딱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러면은 힘을 많이 받아요. 충격력을 많이 받아요. 시간을 길게 하여 힘을, 충격력을 줄이는 거죠. 자, 포수용 글러브가 두툼하게 만든 거랑, 그 다음에 봐봐, 충돌 시간을 길게 한다. 잡을 때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공 이렇게 던지면은 이게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잡아요. 메이저리그 포수들은 그렇게 잡더라고요. 내가 보면은 야구 보면 메이저리그 포수들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포수들은 근데 이게 그냥 딱 잡아. 이렇게 머시스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팔이 아파요. 이 미트를 빼면서 잡는 거, 빼면서 이렇게. 그럼 시간이 길어지잖아. 그러면 손이 안 아파요. 공 잡을 때도 그렇죠. 공 잡을 때도 날라오는 거 그냥 이렇게 딱 잡는 게 이렇게 잡으면 안 아파요. 그 다음에 이 바닥도 푹신푹신한 게 시간을 길게 하여 힘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고, 다 푹신푹신한 게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푹신푹신한 거에 부딪혔을 때 안 아팠다라는 경험이 있어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푹신푹신하면 이제 시간이 늘어나서 힘을 줄여줘서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에어캡 포장도 그렇고. 자, 그 충돌과 관련된 안전장치, 에어백, 뭐 포수용 글러브, 체조 경기장 바닥, 모서리 보호대, 이런 거는 다 시간을 길게 하는 거다. 그래서 충격을 줄여주는 거다. 유도할 때 낙법 하는 거, 이런 거 시간 길게 해주는 거고. 체조의 착지, 무릎을 구부려야 돼. 착지할 때 무릎 안 구부리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 옛날에 아니지만 하여튼 겨울철에 농구하다가 추울 때는 몸이 경직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안 구부려 가지고 인대 끊어졌어. 겨울에 농구하다가 인대 끊어져가지고 수술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무릎을 구부려야지 안 다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파쿠르인가요? 뭐 어떤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엄청 높은 데서 떨어지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한 바퀴 뭐 이렇게 굴러야지 안 다치는 거예요. 굴러야지 시간이 좀 정지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무릎도 구부리긴 하는데 한 바퀴 굴러요. 근데 그러면 안 다치는 거예요. 뭐 팔뚝은 조금 까질 수는 있겠지만. 자, 몸통 가격할 때 보호대, 이런 것도 충돌 시간을 길게 한다. 그래서 안 다치려면 자꾸 이제 이렇게 구부리고 굴르고 시간을 늘리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버티면은 안 되는 거예요. 버티면은 이제 힘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자꾸 구부리셔야지 안 다치는 겁니다. 힘과 시간 그래프와 운동량. 자, 봐봐. 힘이 이거는 어떤 거지? 힘이 이거 어떤 거죠?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하여튼 밑면의 넓이가 뭐라고 했어요? 밑면의 넓이가 충격량이라고 했죠? 충격량. 근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은 거예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운동량하고 같은 게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요런 운동량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 근데 요런 힘을 받았대, 이 시간 동안에. 그럼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F1 곱하기 T1이네요.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이 애의 나중 운동량은 플러스 2분의 1 F1 T1. 이게 이제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야, 나중 운동량. 근데 그거 알아서 뭐 하나 싶은데, 나중 운동량을 알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나중 속도.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켓 같은 거 쏠 때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힘을 몇 초 동안 가해줘야지 나중에 속도가 얼마에 도달한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뭐죠? 누리호인가요? 누리호죠? 누리호 로켓 쐈는데 그 연소 지속 시간이 몇 초는 돼야지 얘가 속도가 얼마가 돼서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소 지속 시간을 몇 초인데 뭐 몇 초가 모자라서 조금 안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야지 나중에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나중 속도를. 이런 걸로 이제 나중 속도 계산하려고 하던 거야, 알고 보면. 자, 봐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원래 4m/s로 운동하고 있는 애네. 이런 거는 처음 운동량이 얼마일까요?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 얼마야? 8이죠, 8.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돼, 금방. 그런데 요런 힘이 작용했대. 그러면은 힘이랑 시간이니까 밑면의 넓이 계산하면 얼마야? 충격량인데 요거는 3이고 요것도 3이네요. 그럼 하여튼 6이네. 6 뉴턴 세크네. 요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 속도가 얼마냐? 결국 그거 찾아내려고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원래. 근데 문제를 보자. 0에서 1초 동안의 충격량은 3뉴턴으로 1초 동안 받았으니까 3뉴턴 세크. 맞죠? 이렇게 쓰면 되죠? 1초일 때 운동량 크기는 처음 운동량이 8이었는데 3뉴턴 세크만큼을 충격량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위가 원래 똑같은 거야. 더해줘도 되는 거야. 11kg/m/s가 돼 있고 1초일 때는 3초일 때 속력이 얼마냐? 이거를 해보세요. 3번은 3초일 때 속력이 얼마냐? 이거 하려고 배운 거야, 원래. 사실 나중 속도 같은 거 알아내려고. 로켓이나 뭐 이런 거 쏠라고. 자, 그러니까 방법은 나중 운동량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 운동량. 그 나중 운동량 어떻게 알아요? 처음 운동량에다가 운동량 변화량 더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다? 충격량이다. 처음 운동량이 8이고 이거 다 합쳐서 6이잖아. 6, 그쵸? 6. 그래서 나중 운동량이 14.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운동량은 뭐예요? 질량 곱하기 뭐예요? 속도잖아. 속도. 그러니까 나중 속도가 얼마야? 7m/s가 되어 있는 거지. 나중 운동량이 7m/s가 되어 있는 거지. 아실 수 있을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 방향이면 중요한데, 반대 방향이면 운동량이 감소합니다. 왜냐면 반대 방향이면,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은데,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운동량의 충격량을 더하면 되는데, 자, 잘 봐. 얘가 얘랑 반대 방향이다 이거야. 반대 방향이면은 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면 얘만큼을 어떻게 빼주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값인 거지. 방향이 반대면. 그러면은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속력이 느려지는 거죠. 자, 그런 걸 보겠습니다. 이게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플러스로 그냥 써져 있고, 요거를 방향을 반대로 표시했기 때문에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0에서 1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봐, 여기지, 요거 면적 얼마야? 1.5죠, 1.5 뉴턴 세크. 크기니까, 크기는 그냥 크기만 쓰는 거거든요. 방향은 안 쓰는 거거든요. 크기 썼어. 3초일 때 운동 방향을 처음 운동 방향과 비교하라. 어렵네, 문제. 그럼 3초일 때의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면, 얼마예요? 충격량의 크기.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3이네. 그러면, 얼마죠? 하여튼 2분의 27이네, 그쵸? 2분의 27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처음 운동량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3초일 때, 나중이라고 할게, 3초일 때로 할게, 3초. 3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8이지, 8. 처음에서 2분의 27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뺄게. 2분의 16에서 27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 그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뭐가. 왜 마이너스를 바뀌었냐면 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굴러오다가 이렇게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잘못 계산한 게 아니라 똑바로 계산한 거야. 근데 마이너스 뜻은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됐냐? 바뀌었다는 거죠. 반대 방향이고, 그때 운동량이 이건데 속력을 물어봤지. 속력. 운동량은 뭐랑 같아? 질량 곱하기 뭐야? 속도야. 원래는 속도야. 얘는 2로 나눠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1인데, 이게 마이너스를 뜻하는 거는 뭐냐면 처음 속도를 플러스라고 했을 때 반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 어렵네요. 근데 속력이라는 거는 원래 방향은 무시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답은 4분의 11m/s 이거만 쓰면 돼. 한번 각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답이 저렇게 4분의 11로 나오는지. 심화 문제들은 더 어렵네요. 자,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해볼게요, 그냥. 이거는 물리 원에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충돌할 때 있잖아. 충돌할 때 운동량을 둘 다 써놨어요. 운동량 써놨죠?
사실 이게 방향이 반대니까 V, B의 부호가 이거를 얘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러긴 한데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써놓은 거지 이거를 지금. 충돌을 합니다. 잘 봐. 충돌할 때가 중요한데 아까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지금 뉴턴 운동 3법칙 때문에 충돌할 때 시간하고 시간 같아요. 그 다음에 B가 받은 힘이랑 A가 받은 힘의 크기는 똑같아. 똑같으니까 지금 A가 받은 충격량이나 B가 받은 충격량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B는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고 그러면은 빼겠죠.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이 있잖아. 나중 운동량이 A가 받은 운동량 충돌 후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서 반대 방향 얘랑 지금 이동하는 거랑 반대 방향을 받기 때문에 충격량만큼 원래는 더하는 거긴 한데 하여튼 오른쪽 방향을 내가 플러스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하여튼 얘가 반대 방향이니까 이 충격량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돼. 이렇게 빼줘야 돼. 근데 얘는 원래 자기 운동량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내가 플러스라고 할게요. 얘가 받는 것만큼은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그러면 자, 이 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네를 몽창 더했을 때는 이게 상쇄가 돼요. 그래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이랑 이게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이죠.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는 거야.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에요. 이거는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야.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충돌하는 순간 힘의 방향과 힘의 방향만 다르고 힘의 크기랑 시간은 똑같으니까 A한테 더해주는 충격량이랑 B한테서 빼는 충격량이랑 그게 크기가 같기 때문에 결국에 그걸 둘 다 더하게 되면은 원래 운동량의 합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 그게 어렵지가 않은데 자 해볼게. 얘는 MA이고 2kg이구나. 얘 운동량은 MA 곱하기 5니까 5MA라고 쓸게. 얘는 여기서 중요한 게 얘를 하나를 플러스로 하면 하나는 마이너스로 하셔야 돼.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운동량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요게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에요. 이거는 이게 충돌 후 운동량인데 방향이 바뀌었죠. 그럼 요거 마이너스로 하고 요거 하나 플러스로 하셔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MA 플러스 248 요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운동량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넘겨. 그래서 7MA는 이거 넘겨. 14. 그쵸? 그러면 MA는 얼마? 2kg이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1번은 뭐냐면 이제 B가 A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거 물어봤는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쓰면 되죠. 근데 B가 나중 운동량이 8이고 잘 봐요. 이거 잘 봐. 처음 운동량이 마이너스 6이잖아. 잘 봐요. 마이너스 6을 빼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을 빼주셔야 돼요. 이거를 부호를 그대로 살려서 계산하셔야 돼. 방향이 반대가 되더라도. 그냥 6을 빼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6을 빼줘야 돼. 그래서 이게 14 뉴턴 세크가 충격량의 크기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자, 나머지는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다. 자, 하여튼 그래도 해볼게요. 자, 봐봐요. 예. 용수철 사이에 두고 정지해 있던 A, B를 손으로 잡았어. 이 잡았을 때 얘가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잡고 있어. 얘가 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A, B가 속력이 있어 없어? 없지. 속력이 없어요 처음에. 이럴 때 있잖아. 이렇게 뭐 용수철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있잖아. 그 속력 없죠? 속도 없어. 그러니까 얘 운동량 얼마야 지금? 처음 운동량 얼마일까요? 얘. 처음 운동량 얼마일까요? 0이야 0. 왜냐하면 속력이 없어가지고 얘 둘 다. 그 처음 운동량의 합이 0이다. 그 놓으면은 놨는데 얘가 하나가 1로 갔대. 이렇게 1로 갔대요. 그래서 얘 운동량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64 24로 쓰세요. 요쪽 방향을 우리 마이너스로 할 거고 요쪽 방향을 플러스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운동량이 얼마라고 써야 돼? 3V라고 써야 돼. 3V. 처음 운동량의 합이랑 나중 운동량의 합이랑 같아야 돼요. 잘 봐. 나중 운동량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24 플러스 3V. 그게 0이 돼야 돼. 처음 운동량의 합이랑 나중 운동량의 합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V가 8m/s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운동량의 합이 0이기 때문에. 자, 얘를 플러스라고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로 할게요. 얘 마이너스로 해야 돼. 부딪히기 전에 운동량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6이랑 부딪히기 전에 운동량의 합 마이너스 16 얼마야? 플러스 10. 부딪히기 전에 운동량의 합이 플러스 10이죠? 이거 운동량 6이고 플러스 6이고 이거 마이너스 16이고 처음 운동량의 합이 플러스 10이야. 처음 운동량의 합이. 근데 나중 운동량의 합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얘가 한 덩어리가 됐대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면 몇 킬로그램이에요? 10kg이죠? 그러니까 10kg인데 곱하기 V 해서 얘랑 같아야 돼. 그러면 이거 틀렸네. 마이너스 V 맞는데. 내가 잘못 썼구나. 여기 플러스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이죠? 어쩐지 방향이 안 바뀌더라.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V가 얼마라는 거? V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근데 크기를 물어보니까 그냥 1m/s라고 쓰시면 돼요. V는 계산은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하시고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그래서 방향이 반대로 왼쪽 방향으로 1m/s로 간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그냥 크기만 물어보니까 그냥 1m/s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걸 배우면 어렵죠. 충격량과 운동량에 대해서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7번부터 12번까지 해보시고요. 네.
했어요? 자, 해보자. 자, 3kg의 물체가 화살표 방향으로 5m/s의 속도로 운동한다. 운동량이 얼마냐면, 처음 운동량이 15예요, 15. 힘이 작용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15죠, 15kg/s. 6초 동안 4N의 힘을 일정하게 이제 가했잖아요. 충격량은 64, 24 Nm/s. 자, 그 다음에 중요한데, 나중에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 충격량을 더하면 돼요. 충격량을 더하면. 왜냐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잖아. 응?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하면 돼요. 근데 지금 방향이 똑같으니까 그냥 진짜로 더하는 거예요. 만약에 방향이 반대면 빼야 돼요. 방향이 반대면. 방향이 똑같으니까 15였던 애가 24의 충격량을 받은 거예요. 그럼 39네. 39는 이건 나는 뭘 구한 거야? 아직은 뭘 구한 거야? 충격량을 구한 거야. 충격량. 미안. 운동량을 구한 거야. 운동량. 근데 물어본 건 뭐야? 속도지, 속도. 운동량은 뭐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그래서 나중 속도가 13m/s가 되어 있는 거죠. 나중 속도는 13m/s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답이죠. 할 수 있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차근차근은.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정지에 있는 어떤 물체에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0.6초 동안 물체의 운동량은 몇 kg/m/s만큼 변하는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곱하면 되죠.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10인데, 근데 요거랑 단위가 원래 똑같은 거예요, 원래. 그래서 12kg/m/s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런 게 이제 어려운 건데, 방향을 고려해야 돼서 어려운 겁니다. 자, 3초 동안이네요, 3초 동안. 3초 운동량 크기. 자, 얘는 처음 운동량이 248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빼야 돼, 이렇게. 충격량은 6이잖아요. 근데 방향이 반대죠. 그럼 빼셔야 됩니다.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가는 운동량이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나는 자 14에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이 반대여서 빼야 돼. 3, 4, 12 빼야 돼. 2네. 그럼 똑같네. 운동량의 크기가 똑같네 지금. 가와 나는 같다. 3초 후 운동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가와 나. 자, 10번. 달걀이 떨어지는데, 자, 동일한 높이라는 거 중요한데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력이 똑같은 거예요. 높이가 똑같으면. 왜냐면 둘 다 등가 속도 이제 자유낙하 운동 하는 거니까. 그래서 충돌 직전의 운동량이 같은 거예요. 일단은 충돌 직전의 운동량 같고, 나중에 정지하니까 나중 운동량 0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은 거지.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충격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충격량이 같다. 운동량의 변화가 같으니까. 근데 달걀 바닥과 충돌하는 니은은 시간은 딱딱한 바닥보다 푹신한 바닥이 길므로 평균 힘이라고 하면 돼. 충격력이라고 해도 되는데 힘이라고 하시면 되죠. 힘의 크기는 딱딱한 바닥이 푹신한 바닥보다 크다. 그래서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면 깨진다.
힘을 많이 받아서. 자, 이런 걸 사용하는 이유는 충돌 시간을 늘립니다. 시간이 늘어나면 충격량은 일정할 때,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력이 커지기 때문에, 미안해요, 작아지기 때문에, 충격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안전하다. 시간이 늘어나면 충격력이 작아지죠. 작아져서 안전하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예,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받는 피해를 줄이는 장치. 에어백, 보수용 글로브, 헬멧, 다 맞네요. 기억용 대구리그. 충돌 시간을 늘려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162쪽에 칸 채우면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다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162쪽은 되어 있나요? 네, 163쪽. 자,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은 관성.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크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관성 법칙.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정지하고 있던 물체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하고, 크기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단위 kg/m/s.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충격받는 정도이고,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이고, 뉴턴 세크라고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겠고, 이 식을 세울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식을 세워야 되고, 아랫부분의 넓이는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아랫부분만큼 물체의 운동량이 변합니다. 충돌할 때 피해를 줄이는 안전장치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충격력, 힘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64쪽에 뭐 있었나요? 어디 몇 번까지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자, 숙제로 내줄게요. 164쪽부터 160 되게 많네. 뭐 다 엄청 많네요, 문제가 이거는. 171쪽까지 뭐 다 하겠습니다. 164에서 171쪽까지 숙제로 해보세요. 네, 수고했습니다.